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오늘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 제 영상 초반에 설명을 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리고자 마지막 요약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에코프로비엠 잠정 실적이 떴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조 3분기,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컨센이 3분기 기준으로 1.5조 그리고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했었는데, 컨센 대비 이번 실적 나온 걸 보니까 매출은 2% 그리고 영업이익은 7%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아요. 9% 정도면은 상대적으로 꽤 높은 영업이익률을 냈다, 또는 뭐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을 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QOQ로 보자고 하면은 QOQ 이제 2분기 실적 대비로 보면은 매출액은 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 증가했다. 그래서 굉장히 호실적을 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 주가는 오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아까 영상 이제 라이브 초반에 화양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뭐 주가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실적은 잘 나왔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말했던 부분 플러스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나오는 레포트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하향, 뭐 이 정도도 포함되어 있는 뭐 이유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는 좀 더 드는 생각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앞으로 에코프로비엠 전망에 있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 30%씩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던 회사였는데 앞으로도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도 4분기 그리고 2023년도 1분기, 그러니까 QOQ로 꾸준히 이러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판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얼만큼 성장할까,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은 얼마나 될까, 또 에코프로비엠은 그에 발맞춰서 캐파를 얼만큼 증설을 할까,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본인만의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2년도 방금까지 봤던 건 이제 분기 실적이었고, 연간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를 보면은 그래도 전년 대비 48% 그리고 2024년도 33% 해서 상당히 높은 매출과 높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는 되지만, 이게 얼만큼 잘 맞아 떨어질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인만의 정답은 결국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시장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캐파. 에코프로비엠을 보면은 역시 항상 같이 보는 기업들이 있죠. LNF를 전 같이 보는데, LNF는 또 제 주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분기 실적이 잘 나온 만큼 LNF 같은 경우에도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3시 반쯤에 연락을 한번 IR에 이제 문의를 한번 드려봤고, 일단은 LNF 같은 경우 제가 물어봤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레드우드와의 미팅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일단 여쭤봤고, 일단 뭐 잘 진행 중이다, 뭐 이 정도로만 답변을 주시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비엠이 잘 나왔는데 LNF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쭤봤고, LNF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진 않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매출은 잘 나올 것 같아요. 2022년도 2분기 때 미뤄졌던 실적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3분기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여쭤보니까 이 3분기 그 증권사 컨센에는 2분기 때 미뤄졌던 매출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컨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일 텐데,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광물 가격도 올랐고 또 환율도 많이 오른 만큼
매출은 잘 나올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겠죠. 899억, 그러니까 900억 정도가 지켜질지가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기다려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느낌상으로는 뭐 더 잘 나왔으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당분간 제가 연락을 꾸준히 드릴 건데 혹시나 뭔가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LMF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증감률 56%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7%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 아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증가율이 더 높긴 하죠. 아무래도 네, 더 높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LNF를 보자면은 네, 이제 2022년도 4조, 2023년도 6조, 2024년도 9조. 아까 에코프로 BM 연간이랑 보면은 2024년도 실적을 볼 때 에코프로 BM은 2024년도 9.9조, 거의 10조 정도를 보고 있고 LNF는 9조 정도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얘는 한 7천억, 에코프로 BM은 8천억, 이 정도의 좀 차이가 있는 수준이다 현재.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LMF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LMF 같은 경우에 특히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스토리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레드우드 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이 지연되긴 했지만은 그건 어떻게든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24년도 또 2025년도 컨센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은 9조가 아니라 더 높아지겠죠. 뭐 10조가 되든 11조가 되든 12조가 되든 분명히 증가될 만한 부분, 그 이야기가 좀 많다라는 게 제가 좀 LNF를 좋아하는 측면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레드우드 외에도 어떤 해외 투자권이 터질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러한 좀 가능성에 LNF를 좀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 컨센에 포함되지 않은 이야기,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LNF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컬을 얘기하자면은 포스코 케미컬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워낙 좋았죠. LNF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포스코 케미컬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사실 LNF 에코프로 BM 주주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도 많이 올라왔지만 많이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꼭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밝혔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보시죠. 2020년도 이후로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 8월 이후로 보면은 LNF랑 에코프로 BM 주가는 많이 올랐던 반면에 포스코 케미컬은 오르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서야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냥 꼭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뭐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컬 잘 갔으면 좋겠고,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2024년도 기준으로 포스코 케미컬은 6.6조 6조 정도를 보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4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세 가지를 아래쪽에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아까 이제 2시 46분 기준으로 작성을 했던 건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10조, LNF 7조, 포스코 케미컬이 1.4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23년도 순이익을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4,800억, LNF가 3,600억, 포스코 케미컬이 2,900억 정도 되고, 2024년도는 에코프로 BM이 6,400억으로 가장 높고 포스코 케미컬이 4,000억 정도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이 가장 좀 메리트가 좀 이익 수준이 가장 높죠. 근데 시가총액은 포스코 케미컬이 가장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단순하게 좀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ER로 보면 되겠죠. P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BM LNF가 21배, 포스코케미컬이 48배.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에코프로-BM이 16배, LNF가 14배, 포스코케미컬이 35배. 그래서 PER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익 대비 시가총액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LNF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은 포스코케미컬은 수직 계열화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IRA 법안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는 만큼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가치 판단은 본인만의 정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 성장률, 그리고 기업의 캐파에 집중하면은 어떤 종목이 더 잘 갈지, 또 이 섹터가 더 얼마만큼 발전할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에코프로-BM, LNF, 포스코케미컬에 대한 비교를 좀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아까 해성DS라는 기업을 보긴 했는데, 여기는 제가 뭐 따로 말한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라이브에서 했던 영상을 제가 잘라서 그냥 그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소음님, 지금 소음님 혼자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태경 BS 같은 경우도, 태경 BK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영상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또 하려고, 제가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량이 지금 초과됐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은 제가 좀 잘라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끔 해서 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라이브 끝까지 지켜주신 소음님 너무 감사하고, 지금 계시는 거 맞죠, 소음님? 네. 그리고 아까 네, 소음님 너무 감사하고, 고금님도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 라이브 초반에 뭐 제주님, 화양님, 그리고 아까 영옥님, 그리고 들국화님, 아리스님, 짜잔님, 케케케님, 지금 행복해님 많이 와주셨는데, 화양님도 아까 와주셨었고, 허브님도 와주셨었고, 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라이브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동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옥님, 정숙최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